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75분간의 전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되고 있다며 북한과의 회담 시간과 장소도 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2018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시간 15분간 상당히 긴 시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고 또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전화 통화한 내용은 매우 적시적이고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예. 아마도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오갔던 얘기, 합의됐던 선언문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대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 길잡이를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준비를 위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소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의 통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바람직하다면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베 일본 수상하고도 이런 통화를 하는 것이 좋고 네. 또 남북 회담 직전에 우리 정의용 실장이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용 실장이 이제 미국의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서훈 국장이 그 일본에 지난번에 가서 이제 아베 수상을 만나서 그 특사 대한 그 얘기를 다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형태든 남북의 이런 진척된 상황을 우리 우방국인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나가는 이런 것은 대단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또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도 일본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북미 정상회담이 점점 좀 구체화돼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일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을 보면 이번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큰 성과를 본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완전히 기정사실화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모른다는 얘기도 했고 혹시라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될 때는 나는 즉시 점잖게 회담장에서 걸어 나올 것이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런 좀 관망적인 자세를 요즘에 보였는데 예.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결실이 있었다면은 그것을 이번 75분 통화 시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도 미국이 지향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할 만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한테 김정은 위원장이 전달했다는 비핵화 의지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는 완전한 비핵화의 일치가 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은 할 만하다. 결실이 기대된다. 이런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일단 앞선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들을 조금 세세히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지 그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비핵화에 대한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제 비핵화 로드맵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방법론 예. 이런 것을 이제 얼마만큼 접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예. 관건이 되겠죠. 단지 이제 이번에 조금은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이번 선언문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소 애매는 합니다. 애매하고 조금 두루뭉실한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이런 합의를 썼고 그것이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예. 또 제가 지금 말씀한 그 조금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했던 이런 표현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네. 그런 기대를 사실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대목이고 아직은 뭐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막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공식적으로 지금 보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비공식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서 예. 나눴던 어떤 얘기들을 종합을 해서 그 의도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네. 우려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예.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도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정상 간의 만남에는 막 큰 문제 없이 갈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네.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라고 했듯이 정상회담 이후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검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사실 예,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다분히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상회담까지 가는 이런 수순, 예. 이런 과정은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이 잘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네, 양국이 네. 잘 조율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와 별개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나온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북미 회담이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모두들 기억을 하실 텐데 팽팽한 신경전이 상당했었는데 그렇죠. 통 큰 합의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큰 관심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 큰 제안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거든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에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북한 내 일체 핵무기, 일절 핵무기와 미사일을 다 제거하는 거다. 그것이 미국이 받아들이는 소위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그 화답을 하는가.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북핵 위기가 시작된 게 93년인데 그러면 20 몇 년 전 일이고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또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완성을 위해서 지불한 그 고통, 비용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하루아침에 아무리 그 대가가 크고 고통이 크다 그래도 아무리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사활이 걸린 보검을 포기하는데 그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네. 이런 협상을 제안할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통큰 화답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12일에 이제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도 예. 굉장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취해왔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이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은 그 정권의 사활이 걸린 공화국의 안보가 걸려 있는 그 핵보검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저희가 찬찬히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 말은 예전에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런 행동이 따르는가 이것을 지켜보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핵화 방식에서 사실 미국하고 북한과의 어떤 좀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뭐 비핵화를 한다는 원칙은 일단 큰 목표는 뭐 수립이 되었지만은 북한 입장에서는 뭐 우리에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에 가서 얘기한 것은 이제 단계적, 예, 단계적으로 좀. 동시적 조치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방점은 단계적으로 찍혀 있는 거죠. 네. 예. 그 단계적인 반면에 미국은 한마디로 CVID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가급적 조기되는 것은 이제 빠르면 뭐 한 1년, 늦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0년 이전이면 2년 정도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2년 이내는 끝낼 수 있게끔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이제 그런 아마 목표를 가지고 이제 회담에 임할 그런 이 한데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 핵 개발을 했던 명분이 방금 봉 박사님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것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체제 생존의 명분으로서 명운을 걸고 사실은 개발을 해왔고 이걸 하루아침에 놓는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핵을 놔도 충분히 살아갈 만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기회에 따른 이익을 갖다가 보장을 받지 않은 한은 핵을 놓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김정은 스스로 얘기했듯이 합의문 하나, 종이 하나 가지고 됐다 해서 핵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 상응하는 나름대로 이제 어떤 정상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과정을 갖다가 예. 갖고 그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상 국가의 뭐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나감으로써 핵을 놔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났을 때 핵을 북한으로 봐서는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이제 접점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쉽게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는 조금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될 수도 있고 또 이번 그 공동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나타난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 데는 어떤 큰 원칙은 얘기했지만은 네. 그 구체적으로 가는 어떤 구체화된 내용이라든지 원론적인 내용 이외에는 사실은 대애매모거든요. 오히려 이춘희 아나운서가 오늘 아침에 밝힌 그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조금 우려했던 대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북한의 비핵화라기보다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연합뉴스 아침에 보니까. 네네.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북한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지 예. 말고 앞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좀 더 신중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서 뭐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이다 하는 예. 것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인식해야 네, 된다. 앞서서 애매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할 그런 접점을 마련할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이제 있던데. 그런 점 예. 때문에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 우리가 진일보되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남북 회담의 행태를 볼 때 핵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예. 한국하고는 경제적 지원만 해라. 예. 이 핵 문제는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 해서 아예 우리는 협상의 대상으로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진일보합니다. 진일보하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사실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미북 회담에서 그래도 기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예. 내부적 좀 정치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집권 초기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재선까지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이런 어떤 내부 정치적 환경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대북 정책을 과감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대국민 지지가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고 예. 또 보수층에서 지난 11년 동안에 어떤 일관되고 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대북 정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본다면은 적어도 이것은 대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서 어떤 큰 그림 그리고 구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입구의 그림으로서는 참 신선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장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제 도보다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은 단호하다. 그래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발표문 정도의 동결 수준에 가지고는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야지 트럼프 행정부가 반응을 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이 북한을 도와줄 준비는 되어 있으나 결국에는 경제 제재 해제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판문점 선언을 봐도 이제 2007년 14 공동 선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만 그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 것은 결국은 최대의 압박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 정책을 지금 포기한다면 다시 북한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핵무기 포기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테니까 경제 제재 조치는 가장 나중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경제 제재 유지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북한이 원하고 있는 14 공동선언에 있는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북한이 먼저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시기라든지 장소 등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다뤄질 내용들까지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봤고 아직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좀 시간을 되돌려서 그 내용도 좀 짚어보죠. 일단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리설주 여사 김여정 제1부부장 존재감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역할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북한이 지난번 특사단이 갔을 때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참으로 이제 그동안 핵 쏘고 미사일 쏘고 또 독재자로서의 각인된 사실은 뭐 21세기 대명천지에 북한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로 사실은 그 외국에 가서 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상 국가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사단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 중국 가서 최초로 우리 이 김정일 시대에도 뭐 중국을 방문하긴 했지만은 그때 이제 그 동부인에서 가진 않았거든요. 예. 그 이번에 뭐 그렇게 했고 또 김여정이가 이제 지난번 평창에 이어서 이번에 왔고 특히 이제 김여정 그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거의 같이 하다시피 하면서 네. 존재감을 상당히 과시를 했고 회담장에서까지도 배석하리라고까지는 사실은 예측을 못했는데 네네. 뭐 회담장에까지 사실은 좌측 딱 이렇게 배석을 함으로써 예. 실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단순한 어떤 뭐 비서의 성격을 넘어서 어떤 업무도 꽤 많은 관여와 보좌를 하고 있는 이런 존재감을 과시를 하였고 이설주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정상의 부인으로서 예.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였고 앞으로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할 경우에 멜라니아 여사하고 만날지. 이설주의 그 어떤 이 만남이나 그 어떤 이렇게 비치는 그 그림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못지않게 세계적인 어떤 뉴스거리와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김정은의 이미지 변신, 정상 국가로의 어떤 새로운 북한의 변화 이런 것에서 두 여성의 몫은 생각보다 대단히 크다. 부드럽게 하고 이런 차원을 볼 때 그렇게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의 북한 그리고 통치 스타일은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내비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북한의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은둔적이었죠. 그리고 공화국의 생존을 고립 경제, 자주 경제 그리고 핵무기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인 생활을 보면은 이렇게 부인을 대동하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가족사였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 환경을 어린 시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또 같이 스위스랜드에서 본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김여정 남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자기네들이 어떻게 나중에 귀국을 해서 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때 모든 것을 같이 겪었던 여동생이겠죠. 여동생 입장에서도 오빠와 같이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본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사이의 이런 관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로 살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내가 책임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끌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최선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북한이 그 공을 들였던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단초를 줍니다. 결국에 가서는 핵무기만 가지고 산다면은 아버지 시대처럼 북한은 고립된 국가로 비정상 국가로 생존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장래성이 없다.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100% 확신은 없지만. 네네.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2의 중국,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었던 한국, 아니면 리관유 총리가 이끌었던 싱가포르 이쪽으로 나가야겠다. 이것이 정상국가고 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인민들이 밥을 굶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30년의 시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 판문점 선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봐서 주변 국가들, 미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만약에 북한이 그 방향으로 가는 추동력을 지원한다면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봐야죠. 예, 말씀을 봉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다르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측의 입장도 결국에는 어떤 비핵화의 약속은 좋지만 행동이 필수다 이런 입장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전과는 좀 다를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사실 검증 단계에서부터 좀 제동을 걸어왔었고 이번에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죠, 사실은. 예. 방금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제재 압박 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걸 다시 과거와 같이 회귀를 하기는 이건 김정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도박인데 예. 다시 그걸 되돌린다는 것은 다시는 재기불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면은 조심스럽지만은 일단 기대를 갖는 것은 이제는 김정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방향 설정은 분명해 보이고 예. 그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시간을 끌면서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것은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 예. 미국이 중간에 그냥 그만두자고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한다면은 정말 통 큰 지도자답게 또는 북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어떤 중요한 조치를 갖다가 시행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건 북한이 할 일입니다. 네. 이제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되고 난 이후에 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공통분모는 디테일이 악마가 있다. 그 악마를 갖다가 이겨내려면은 악마를 뛰어넘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면은 그 디테일의 어떤 함정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북한의 과감한 선제적인 조치, 신뢰성 있는 조치를 통해서 아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이 북한 핵시설의 뭐 핵실험 중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갖고 있는 핵을 갖다가 폐기하고 우리가 얼마 갖고 있고 이렇게 폐기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솔직 과감하게 밝히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제 과단성 있게 해나가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고 그리고 우리와 합의한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는 부분인데 합의문에서 선언한 대로 이 고위급 회담도 조만간 열릴 텐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먼저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도주의적인 조치와 군축이죠. 그 비핵화 문제는 이제 공이 북미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걸 기다려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동안 양측이 다 손만 놓고 기다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 구축을 하고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합의돼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실천하는 북한 입장에서도 이런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구에 대해서 아 북한이 과연 완전한 비핵화를 대해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오고 있구나 하는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가지는 이제 8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인데요. 그것을 예전과 같이 양쪽이 100명 단위 100명 소규모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굉장히 그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셨던 것 같이 대규모. 지금 아직도 5만여 명의 그 이산 가족이 생존해 계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만 분이 한 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이랑 친지를 만나시려면 한 번에 500명씩 한다 그래도 100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대한민국 여론도 북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긴장 완화, 그다음에 신뢰 구축에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재래식 무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은 남북 간에 과연 진정성 있는 신뢰 구축이 벌써 시작되었구나. 이것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과정도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